비둘기지 그거. 기다리던 미국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은 매파적 인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이다. 비둘기든 매든 저는 둘 다 조류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해석 너무나도 또 궁금하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아침엔 투자 오늘 거의 특집 편성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일단은 안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0.65%, 코스닥이 0.53% 지금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아침엔 투자까지도 시장 흐름 좀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저 오늘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빠르게요. 저는 그냥 평소대로 제 페이스대로 좀 아, 가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미남이 3명이나 지금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니 유난히 오늘 약간 풀샷을 많이 잡아주신 왜 것 이렇게 같은데 풀샷을 잡아주시는 왠지 거예요? 이제 네. 오늘의 뉴페이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아, 하는데. 유난히 제가 오늘 헤어랑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인데. 자, 오라클 어닝미스 얘기도 저희가 그래요? 잠깐 또 네.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우리 쿨즈움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사내에서 나와 가장 몽타주 닮은 친구를 데리고 왔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오태우 주임님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목소리와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 왜 그러세요? 너무 공감돼서. 좋아요. 네, 네. 이제 휴가를 일주일 써가지고요. 오늘 좀 복귀를 한 날인데 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 복귀한 날 저희 안산 센터에 네. 떠오른 라이징 스타로 저는 믿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 운용사를 다니다가 네. 우리 NH투자증권에 합류한 이제? 새로운 신입 직원이라고 봐도 되는데 네. 몽따주가 저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현재 상황이 아니고 제가 한 20년 전 아, 20년 전. 네, 20년 전 저기 오태우 주임님 20년 지나면 저처럼 됩니다. 일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안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번 하반기 신입사원 오태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인데 목소리가 조금 저기 좀 파이팅, 크게- 파이팅 네, 있게 알겠습니다. 가셔도 될 것 좀 같아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패기 네,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이시고 네. 신입사원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저희가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오프닝 벨에서도 계속해서 FOMC 소식을 좀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점도표 변동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매파적 인하 나왔고요. 파월은 여전히 신중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결과인 것 더 같습니다. 내렸어야 됐다 이랬더라고요. 네, 뭐 계속 뭐 불평 불만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우리 시장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부장님. 예. 일단 큰 산은 넘었어요. 큰 산은 넘었는데 오라클이 이제 워낙에 AI 버블에 우리가 항상 뇌리에 꽂혀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여전히 오라클도 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컨센보다는 조금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이어서 시간에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테크들을 보면 그렇게 낙폭이 거세진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포커싱은 일단 오늘 FOMC 회의 끝난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FOMC가 끝나기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4.2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그렇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일정 부분 우리가 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핑퐁 그러니까 선순환이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거는 맞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자금 이탈도 좀 있었다라는 점.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FOMC 끝난 결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그러니까 덜 매파적이었다. 덜 매파적이었다. 두 번째, 관세 등등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내년 1분기는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노동, 특히 고용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네. 이것은 물론 점도표상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한 번 이상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국내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금리와 굉장히 콜레이션이 높은 제약바이오도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고 또 전력이라든지 또 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아직은 생명력이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4,200이라는 전고점 타라는 저는 거의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론 뭐 브로드컴 실적도 남아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남아 있지만 이제부터는 화려한 실적 베이스에 기반한 근데 포커스는 내년으로 봐야 됩니다. 내년의 실적이 얼만큼 좋아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국내 시장 종목에 관련된 종목 전쟁이 있을 거고 오늘 제가 약간 광고 한마디를 들으면 네.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네. 또 이 얼굴을 담당하는 박지훈이가 이제 생각하는 내년의 라이징 스타 종목을 한 두세 개 정도 얘기하고 좋다.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디 종목. 뭐 다른 일 하시다가도 한 50분쯤에는 오셔야 됩니다. 예. 진짜 중요한 종목. 얘기 마지막에 또 종목 두 가지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네. 오태우 주임님께도 네, 좀 그렇죠. 네. 물어봐요. 좋아요. 시장 네. 얘기, FOMC 얘기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인사해주시고 나서 지금 채팅창 반응이 뭐 아이돌인 줄 알았다, 뭐 차은우 같다, 아이돌인 줄 알았다, 장그래 같다, 뭐 별 제 동기들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아예 아니에요. 아,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형님들이 네. 정호영 셰프랑 저기 임시완이 왜 같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나 저번 주 현주업으로 디스를 하시더니요. 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홍선혜가 4명 중에 가장 미남인 거. 이걸 또 왜 확대하시는 겁니까? 나 지금 미치겠네. 아유 오늘 아, 우리 진짜. 시장 좋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거고. 댓글 센스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좋으시니까, 진짜 우리 드립 좀 많이 해주시고 형 누님들. 자 그러면은 임시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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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결과 혹시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면은 시장이 조금 뭐 이미 선반영한 부분들을 조금 뱉어내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면서 네.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게 본 뭐 멘트가 있었어요? 제일 인상 깊게 본 멘트는 우선 그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보다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 지금이 이제 다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안 지금 좋다. 고용도 안 좋기도 하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네. 전 그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바라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운용사에 있다가 네, 맞습니다. 이직을 하신 거예요? 네. 신입사원이시지만 운용사에서도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거네요. 네, 우선 저는 운용사에서는 사실 이 국내 상장 주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다가 이제 PB가 하고 싶어서 NH투자증권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선혜 씨뭐 운용사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아니 필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있나 너무 신입사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요? 진짜로 시장에 이제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약간 그런 오늘은 부분을. 끼리끼리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아니, 하고 이렇게 선혜 씨는 그 임시완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부장님 이것만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연준의 QT 종료하고 뭐 이달 11일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연준이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금리 인하 나왔고 우리가 기다렸던 산타랠리 유동성 장세가 지금부터 그럼 이미 시작됐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진정한 QE는 아니다라고는 뭐 선 긋고는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QE다. 아 나 이 화면 구도는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아이, 네 우리 우리도 다 잡아주세요. 오늘 그 방송 제작팀이 변경이 된 건데.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역동적인 앵글 잡는 거는 제가 아침에 투자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의 행동은 어쨌든 파월형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내년 5월이죠. 네. 내년 5월이지만 그 레임덕 때문에 아마 내년 한 1월 이어서부터는 어떤 코멘트에 어떤
파워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저희가 NH 하우스 뷰는 일단 공식적인 뷰는 내년 3월, 그다음에 내년 6월에서 일단 내년 금리 인하는 한 2번 정도로 예상하나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한 1.5회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의 행동은 비둘기파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봐도 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준의 포커싱을 두는 시장은 어제 새벽으로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탁금이 피크를 쳤을 때 한 83, 4조까지 갔다가 한 77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총대 메고 강력한 수급 주체라 누가 등장할 거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고 보면 이 주식의 펀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펀드 자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공모 시장, 뭐 운용사 계시면 우리 주임님 아시겠지만 공모 시장이 공모 펀드가 워낙 죽었기 때문에 운용사 투신권들은 정말 어디다가 내세울 만한 힘이 정말 파워가 쭉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서 올해 ETF가 활발하게 올라오면서 공모자금 펀드들이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애매하다 보니까 일부는 뭐 자기가 내 손으로 직접 매매하지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공모 펀드에다가 좀 일부 돈을 실차. 또 그게 또 성과들이 또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굉장히 올해 연초 대비하면 거의 한 70조 정도 늘어난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상 그 자금들이 또 옮겨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탁금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시장을 보면 뭐 효성중공업 올라오는 거 보면 전력 아직 살아 있고,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움직임들 보면 여전히 이제 내년에 보면 1월 6일 날 CES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로봇 관련된 테마가 이게 단순한 테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1월 초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하나의 모멘텀이 장착되는 것들은 또 좀 더 퍼포먼스가 나오는 예를 들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물론 비상장사긴 하지만 또 유럽에 있는 회사에 또 지분 투자 들어가니까 로봇 테마까지 장착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들 그다음에 약간 뭐랄까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제품이 또 중국으로 또 수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향 종목들 보시면 여전히 뭐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것들도 이제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삼성물산 뭐 움직임 보면요 굉장히 제가 삼성물산이 올라가는 거 누군가는 다 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뭐 건설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네. 여러분 삼성물산의 사업부를 약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내수주 섹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AI 독주 섹터에서 이제 경기가 여러분 연준의 지금 새벽에 어떤 코멘트 보면 약간의 느낌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는 약간 이 섹터가 굉장히 확대되는 물반 고기반 하면 여러분들이 욕먹겠지만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과감하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이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들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 살펴볼 텐데 어떤 네. 순서로 좀 가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아마 오주임님이 네. 또 그럼요. 자료를 엄청 가져오셔가지고 네, 네, 이 이야기 한번 주제로 하면서 저희가 또 중간중간 그러게요. 모르는 것들은 부장님께 제가 한 30초만 얘기하고 30초 좋아요. 마이크를 네, 연결할까요? 좋아요. 네. 제가 저 오주임님을 한번 잠깐 광고 한번 하자면 네. 저는 사실 7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면 놀라운데? 왜냐면 이게 여의도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호프를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위 주식쟁이들끼리 이렇게 퇴근하고 여의도 이렇게 치킨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호프 한잔 하면서 이제 종목들 이제 어떤 거 트레이딩 하는지 얘기를 쭉 한번 피드백 한번 이렇게 티키타카 해보면 네. 젊은 친구들 나오거든요. 저 같은 약간 좀 시니어 노땅들 종목군이 달라요. 아, 우리 MG가 바라보는 느낌과 저 같은 약간 사람들은 부장급 형님들이 바라보는 네. 눈빛이 굉장히 따질 것 따지고 밸류에이션 따지고 재무제표 다 뜯어고치고 네. 이러거든. 근데 역시 오줌님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감성적인 이 촉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 자금에 대한 스마트 자금들에 대한 냄새를 개코다. 아, 그래서 트렌드. 예, 오. 약간 저희는 고집을 좀 세게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네. 근데 여기는 약간 저 MZ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민첩해서 오. 오히려 연간으로 2025년 수익률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저분들한테는 못 따라갑니다. 오. 그치, 수익률로 얘기를 해야지. 네,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간다. 오. 만약에 내년에 우리 릴레이 세미나가 또 아침엔 투자에 네. 또 많은 분들 재미있지 사랑해 않습니까? 주시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만약에 안산센터가 만약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분을 아예 간판으로 1시간 정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년에 좋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30초는 저희가 훌쩍 네. 넘었다는 의견들이 좀 나와가지고 빨리 카메라 아유, 옮기려고 지금까지 정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네. 박진 부장님 최고래요. 진짜 현장에서. 네, 정말 그럼요. 팬들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네. 것들 네, 궁금증에 우리 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 오태우 주임님 이제 자료를 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숨겨진 보석 찾기 이런 거 좋아해요. 숨겨진 보석 찾기.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죠? 자료 좀 볼게요. 아,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우선 이 자료는 이제 2025년도가 끝나가고 있고 네.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내년에 어떤 섹터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섹터나 기업에 주목을 하면은 더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과정을 여러 이제 자료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숨겨진 보석 찾기인데 숨겨진 보석을 앞에서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뒤로 가봐야 돼요? 시작해볼까요? 조금 뒤로 이제 큰 틀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점점 네. 이렇게 좁혀 나가면서 종목을 찾는 걸 저는 좀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 그래서 첫 번째 장에 TPU 대 GPU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이게 이제 제일 핫한 그렇죠. 네, 구도 아니에요 지금? 구글이냐 네. 엔비디아냐. 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해서 이제 TPU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GPU를 뭐 사용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뭐 그런 논란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TPU가 GPU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 뭐 쿠다와 GPU의 생태계, 뭐 아니면 제미나이 3.0의 뭐 약진, 아니면 뭐 TPU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빅테크들도 다 계산기를 지금 두들겨 보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만큼은 계산기를 잘 두드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논란거리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논란을 바라보자라는 게 좋습니다. 제 관점이고 네. 그래서 이 논쟁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이번 논란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엔비디아의 이 독점이라는 믿음에 금이 갔다는 점에 조금 저는 주목을 했고 이 믿음에 금이 가는 순간부터 조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거만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봐도 지금 주임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흐름이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거나 네. 무겁게 움직이거나 간밤에도 0.6% 하락하는 반응 등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다음 장표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배가 터지는 섹터네요. 네. 등이 네, 고래 우선 싸움이 등이 아니라 이 논란 속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배가 터지는 기업을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인데 우선 먼저 TPU와 GPU 사이에서 이제 누가 승리를 하던 간에 모두가 지금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KPX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조사 기간별로 차이는 있긴 한데 하이퍼스케일러의 KPX 전망치는 202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2028년도에 살짝 꺾이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2025년도보다는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AI가 확대되는 시장 국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섹터를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저의 투자 아이디어이고 네. 그 뒤에 이제 장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배가 터지는 섹터가 어디인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섹터가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AI 수요 확산과 데이터 센터의 증설에 따른 전력 부족이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꽤나 명백한 사실 같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그림을 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조사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2025년도에는 전 세계 글로벌 전력 수요가 750테라와트시였지만 2030년 정도가 되면은 4,600테라와트시 야. 정도가 필요해지면서 뭐 6배 정도가 필요해진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25년에서 30년까지 5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BNEF라는 조사 기관이 꽤나 조금 크게 부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해서 이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AI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가장 큰 쇼티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전력과 에너지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이 부족해. 네. 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돼. 핵심은 전기야.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AI라는 큰 줄기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부분에서 그래서 다음 장표가 서로 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우선 전력에도 어쨌든 다양한 네. 전력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거고, 맞아요. 뭐 요즘 가장 핫한 원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전력원들이 있는데 이 지금 보시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그리고 SMR 가스터빈 이렇게 네 개를 가장 주요한 전력원이라고 지금 저희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각자 이제 강점과 장점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 전력이란 섹터의 파이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모든 기업들 뭐 특히 뭐 SMR 같은 경우 SMR 쪽 기업들이나 뭐 연료전지 기업 쪽 기업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모든 기업들이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이 논란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로 쭉쭉 이제 다음 장표로 쭉쭉 네. 가볼게요. 상대적 부진? 이런 게 저는 상대적 좀, 네. 부진이요. 오, 그래서 궁금한데. 다 중요하고 네. 다 갈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덜 오른 걸 찾아보자라는 관점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실 수도 있고. 아, 네.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 장표를 넣은 거긴 한데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상승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을 이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기업들의 이 YTD 2025년도부터 올해 이제 상승률을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요. 네, 올해 초부터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쪽에는 퍼스트 솔라, 네. SMR에는 오클로, 연료전지에는 블룸 에너지, ESS 쪽에는 플루언스 에너지,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가스터빈 쪽이 연관이 좀 있긴 한데 네. 많은 전력을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클로랑 블룸 에너지랑 제너럴 일렉트릭에 비해서 퍼스트 솔라랑 플루언스 에너지, 즉 태양광과 ESS 쪽 섹터의 기업들의 상승률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뭐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섹터가 지금 탈탄소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적으로 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게 되면서 태양광 쪽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ESS 쪽에는 뭔가 확실히 큰 호재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나고 뭐 인식의 변화가 있는 ESS 쪽에 조금 더 이제는 주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태양광 약간 지금 빼고 ESS 오늘 약간 주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ESS를 하니까 저는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네. 누구도 2차 전지를 안 볼 때 언급하면 바로 돌을 던질 때 진짜 살벌할 때. 그때 처음으로 2차 전지 가야 된다. 언급하고 돌 엄청 맞으셨습니다. 근데 근데 갔어. 그때가 진짜 바닥 맞아요. 반등하고 네. 지금
사실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섹터 그리고 코스닥을 움직이는 섹터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차 전지의 상승 동력은 그전에는 전기차였는데 지금은 ESS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물리신 분들도 그래? ESS가 그럼 전기차를 상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장률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저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그런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네. 시청자 안 빠지잖아. 아, 여기 갔다가 갈게요. 정말 2차 전지를 우리 프로에서 꺼냈다가 돌을 굉장히 많이 맞으신. 제가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의 성격은 언제든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로봇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최근에 오르다가 이번 주는 로봇이 생명력이 여전히 좋은데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로봇은 이게 중요합니다. 핸즈.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게 제 손이 이렇게 로봇처럼 잘 움직이려면 그렇죠. 액추에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애가 누가 있지? 그럼 자화전자죠. 이게 종목이 툭툭 튀어나와야 된대. 오늘 보면 자화전자가 급등하는 것도 그러한 띠인 거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로봇은 세 가지 테마가 압축이 될 건데 첫 번째가 초소형 액추에이터, 두 번째가 뭐 로봇에 들어가는 하나의 반도체 칩이 되겠죠. 뭐 그런 종목들이 또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로봇이 작동하려면 오래 잘 작동이 되려면 배터리가 중요하죠. 방금 이제 오진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ESS 어느 정도 어그리. 저도 2026년에 여전히 계속 울거머릴 테마는 ESS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뭐 레벨업이 되려면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YOY 성장률이 이렇게 세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나을 것이지. 그러면 로봇이 배터리가 작동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에 잘 맞는 배터리는 어떤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될까? 저는 전고체라고 봐요. 그럼 전고체를 누가 제일 잘할까? 저는 SDI라고 봅니다. 삼성 SDI. 네, 삼성 SDI라고 보기 때문에 SDI는 한번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을 숙제로 했지만 내년엔 뭐 반드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모멘텀은 가까운 ESS 수주, 대형 수주겠죠. 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석 달 전부터 ESS 관련된 부품을 사라. 제가 얘기해서 캔 들어가는 거 삼성 네. EDP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의 큰 줄거리가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ESS에 대한 인덱스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또 잘생긴 외모에 우리 오주임님이 얘기해서 아주 흥분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그럼 또 그렇죠. 하실 네. 얘기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던지려고 했던 질문이 네. ESS 주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장에서 단기,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동력들이 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자료 계속 볼게요. 네. 단기 성장 동력으로 말씀드리면 네. 2025년도 7월 달에 트럼프 정부의 이제 OBBBA 법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ESS 섹터에는 단기적인 성장 동력이 좀 이제 발생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부여되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이제 2028년도부터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도 7월부터는 이제 착공을 해야 되고 2027년도 이내에는 실제로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7월 그리고 2027년도 이전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속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매출은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히게 될 것이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ESS가 이제 같이 딸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ESS 수요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하게 증가하고 실제로 매출에도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단기 성장 동력의 내용입니다. 장기는요? 네. 그리고 장기 성장 동력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ESS가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부하 안정에 사용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 이 부하 안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2027년도 이후부터는 그래서 뭐 어떤 전력원을 쓰던지 간에 SMR을 쓰던지 아니면 뭐 연료 전지를 쓰던지 가스 터빈을 쓰던지 간에 결국 데이터 센터에 ESS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 거대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성장 동력에 굉장히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제 새로운 ESS의 역할 때문에 ESS가 단순한 에너지 저장 설비를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소로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기업들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생각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ESS에 대해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고 있고요. 네. 광고를 듣고 와서 광고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굉장히 또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네. 광고 빨리 듣고요. 우리 또 쿨지훈 부장님이 2부에서 깜짝 선물 공개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년 라이징 스타? 그렇죠. 숨겨진 보석들 또 2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쿨지훈 부장님이자 또 상승 요정이기도 네, 하신 그렇죠.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음. 또 뉴페이스 NH투자증권 안산 더블엠센터의 오태호 주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 네. 갑자기 카메라를 확 빼셨어요. 아니 못 이렇게 보셨어요? 풀샷을 많이 잡아주는 방송이었나 싶어요 저희가. 네. 어쨌든 ESS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방금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 이제 기사가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그게 바로 ESS였거든요. ESS 이야기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전력과 데이터 관련해서 ESS에 주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내에 ESS 관련 주가가 쫙 오르기 움직였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오늘 아마 2부에서는 그 특징주를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계속 좀 가볼게요. 네. 그러면 우선 그 ESS 섹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게 이 부하 안정이라는 걸 쓰이게 된다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인데. 아까 부하 안정에 꼭 필요하게 이제 쓰인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부하 안정이라는 게 특정 시간에 AI 사용량이 몰리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0.01초 단위로 막 급격하게 변동이 됩니다.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그걸 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비싸고 예민한 AI 칩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ESS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전력 사용량에 맞춰서 ESS가 전기를 방출했다가 다시 들여왔다가 하면서 이 전력의 사용량을 하나의 선으로 안정하게 바꿔준다는 게 이 ESS의 새로운 역할이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장표인데 네. 새로운 전력 아키텍처를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력 아키텍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을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고성능의 GPU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기존 도면으로는 이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주장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와 같은 새로운 800V DC 전력 아키텍처라는 이 새로운 도면이 필요한 것이고, 이 도면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ESS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장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수혜자 이제 종목으로 점점 들어가 봐야 네. 되잖아요. 다음 장표 뭐예요? 네. 네, 다음 장표는 그래서 어떤 기업이 가장 맞아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저는 ESS 퓨어 플레이어가 최대 수혜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ESS만 ESS만. 하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네, 이런 그냥 의견만 있다는 걸 한번 네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분명히 이 ESS도 굉장히 큰 호재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성장률에 대한 챌린지는 다 조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고 그게 가끔씩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 ESS 배터리가 EV 그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와 동일한 제조 플랫폼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EV 라인 그래서 이 EV 라인을 ESS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셀 3사들 뭐 LG 엔솔이나 SDI나 아니면 SK온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존의 전기차 시설도 ESS로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ESS 캐파 자체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뭐 ESS 배터리 수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 ESS에 들어가는 셀 단에서는 과연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에는 약간의 의문도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저희가 한번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제 ESS의 기억나요. 네. 대표적인 기업 이제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공개를 해드리면 미국에 있는 ESS 퓨어 플레이어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아, 플루언스. 플루언스 에너지. 네. 미증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히 네, 아시는 맞습니다. 기업 같아요. 이번 네. 달에만 뭐 80%, 네. 7, 80%가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ESS 관련돼서 주목도 받고 호재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리스크도 많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그런 인식도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한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플루언스 에너지는 우선 ESS의 핵심 구성 요소를 고객 요구에 맞춰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통합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로 단위로 이렇게 수주해서 SDI나 뭐 LG 엔솔 같은 셀 업체에서 셀을 제공받고 그것을 직접 조립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전체 매출의 96% 정도가 ESS에서 발생하는 순수 ESS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였고요. 저희 이제 오늘 오태우 이제 PB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미국 시장에서 이 ESS 관련돼서 어떤 반짝반짝한 기업들이 있을까고 이제 국내 시장도 어떤 거 봐야 돼요 질문 주시는데 그 부분을 박지훈 부장님이 네.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루언스 에너지 네. 계속 가보면 사실 뭐 긍정적인 뷰가 오늘 좀 많을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고도 그러게요. 하고 네. 근데 뭐 앞으로 수주 잔고가 넉넉하고 기대감이 있다. 근데 생산 지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게 리스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봐야 하는데 우선 실적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2024년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산 지연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되기도 했었고 하면서 매출 자체도 2024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순손실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4분기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었는데 우선 순이익 자체도 2,41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한번 보시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즉 마진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분기에서 보아야 했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우선 4분기 동안 14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이 분기 동안 즉 3개월 동안의 수주액이라고 네. 하고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53억 달러로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회사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PFE 규정이라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냥 세액 공제 받으려면 미국 거 쓰라 이 말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이제 셀 3사도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됐고, 네, 그럼 이제 이 PF 규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어쨌든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제가 빨간색 선을 쳐놨는데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24개월 이내에 체결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은 미계약 물량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뭐 체결될 것 같은 물량인데 이 122기가와트시가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생기게 되었고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5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기가와트 정도가 이전에는 없었던 이 데이터 센터형 물량임을 플루언스 에너지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러티브, 이 거대한 내러티브가 실제로 회사의 매출에 인식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것을 조금 반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도 좀 짚어는 봐야 되겠죠. 네. 네, 당연히 리스크도 네. 중형주기 때문에 일단 중형주기 때문에 사실 미국 중형주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저도 잘 한 번씩 못 버티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큰 비중을 싣는 것은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는 최근에 미국 제조 시설의 생산량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생산이 납기가 조금 지연되는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4분기에 이제 CEO께서 우리 인력 보충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지연 없을 거야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형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기가와트시의 그 대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매출로 인식될 것이냐 아직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PFE 규정 준수 여부가 조금 중요한데 이 기업에는 이 플루언스 에너지의 핵심 배터리 공급업체가 AES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80%가 중국의 엠비전 그룹이라는 곳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PFE 규정에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 거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규정 준수하려고 미국 현지 배터리 공급사 다 계약 체결 완료했어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AESC와는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해서 한번 바라봐야 하는 리스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는 또 이제 쿨준 부장님과 그러면은 국내 쪽도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쿨준 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어제 예. 삼성 SDI가 지금 미국 2조 원대 ESS 배터리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3-4% 정도 어제 뛴 네.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또 쉬어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ESS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대형 ESS 수주 레퍼런스가 탁월한 회사는 SDI이고요. 근데 LG 엔솔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붙는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2026년에도 삼성 SDI를 필두로 한 대형 ESS 수주는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워낙 레퍼런스가 있다는 말은 워낙 그 ESS 관련된 이게 그 수주를 받아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전지가 이제 모멘텀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코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알테오젠이 한 시총이 한 24~25조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스피로 이전이 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시총이 한 18조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이전으로.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3등 주자, 4등 주자 이제 코스닥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고 ABL 바이오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룡급 이 형님들이 이제 코스피로 다 넘겨가게 되면 코스닥은 뭔가 더 좋은 놈은 다 등치 키워가지고 코스피로 다 가게 되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국민성장펀드가 우리가 이제 150조가 이제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정부 이제 채무 보증을 통해서 한 75조 또 민간이 한 75조 해가지고 되는데 이 산업을 쫙 보면은 여전히 2차 전지는 그래도 한 7~8조 정도가 어느 정도 할애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AI와 그리고 반도체가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ESS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큰 범주로 보면 AI, 반도체, 전력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그러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6,300여 분이나 이렇게 남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달력을 잠깐 이제 오집님 방송하는 중간에 봤더니 네.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이 18일이더라고요. 12월 맞아요. 18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25일 성탄절 성탄절이죠. 빨간 날 저 출연 안 하고요. 네. 출연이 한 번 넘으셨네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또 1월 1일 1일이 신정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올해 제가 한 번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러네.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저희가 늘리겠습니다. 그건. 그건 저희가 늘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 그냥 난장판 파티를 그냥 쭉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좋습니다. 가져보는데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얘기하고 떠나겠습니다. 네. 자료. 네. 자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료 네.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종목을 바라보는 제가 이제 압구정센터에서 릴레이 세미나 또 뭐가 나왔나요? 아니, 말씀하시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제작진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예. 제가 ST팜 왜 또 빵 터진 거예요? 아니. 예. ST팜을 또 왜 그러세요? 말씀하시죠. 아, 좋아요. 에스티팜. 네, 이제 에스티팜. 렉비오가 직접, 이제 네. 중국의 공보험 또 등재가 되면서 기존의 이 RNA 질환 치료제가 기존에 이제 이게 약값만 해도 한 350만 원 하던 거를 이제 50만 원에 이제 처방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에스티팜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 릴레이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에 대한 그 약간 AS도 좀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채팅창에 파크시네스 아까 질문 AS 해달라고. 네. 보셨구나. 여전히 TSMC에 대한 수주 소식이 지금 학수고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상승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거니까요.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제가 2026년에 좀 흥분이 되고 내가 이제 주식은 상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렸지 않습니까? 네. 상상의 날개를 피다 보니까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스탠드 끼고 다시 공부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오.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차트만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 회사예요. 차트 보이실까요? 부장님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한번 나오네요. 이제 종목은 종목 뭐예요? 슈프리마. 슈프리마. 아, 우리가 이제 지문 인식, 그다음에 뭐 얼굴 인식, 뭐 이런 회사로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보안 네. 관련돼서 어. 제가 요걸 한번 보고 싶어요. 종목 공부한 방법인데, 자 한번 종목 기본 현황을 딱 보고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일까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몇 프로로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네. 한 24% 됩니다. 네. 네네. 조금만 내리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나와요. 몇 프로일까요? 32%예요. 확대해 주시죠. 자, 이게 제 얼굴 잠깐만 보여주세요. 뭐 좀 오주임이랑 비교돼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기승전 종목이고 기승전 수익률 그럼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들 지분이 그냥 조금씩 올라온 수치가 지금 24~25%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제가 2026년의 금융시장의 변화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행동주의가 다시 한번 또 기승을 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행동주의 펀드. 자, 그러면 10% 하던 외국인의 지분이 20 몇 프로까지 늘려놨단 말입니다. 자, 외국인의 이 매수 추이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즉 내년에도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 두 번째, 그럼 질문하셔야죠. 슈프리마의 실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슈프리마는 기본적으로 수출 베이스가 굉장히 탁월한 회사입니다. 즉 우리가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지금 1,450원이라고 퉁치고 1,400원 이하로 갈 거라고 하는 전망이 대부분일까요?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살아간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뭐 간밤의 새벽에서도 강달러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드는 멘트는 좀 있었지만 1,450원 이상에서의 어떤 그 놀자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일단 수출 베이스가 탁월한 슈프리마 입장에서는 나쁜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수치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00억이라고 했을 때 올해 4분기가 얘네가 성수기거든요. 얘네가 제가 볼 때는 10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건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이러한 실적 베이스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봤고 현금성 베이스는 1,500억 이상이다. 시총을 대비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뭐 PBR도 1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코스닥장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뭐 순환매가 빠르게 나가고 있죠. 뭐 로봇, 뭐 에너지,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왔다 갔다 순환매를 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이 만약에 대주주 지분 32%를 만약에 압박을 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게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네. 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거 상상의 날개입니다. 네. 그렇죠. 저 혼자 자다가 불떡 일어나서 스탠드 켜고 공부한 그냥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떠한 것 없이 그냥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종목은 지금 JNTC라는 유리기판. 자, 유리기판은 제가 두 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캠트로닉스라는 회사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유리기판. 왜 이 유리기판 가다가 지금 잘 빠졌냐? 왜 빠졌냐? 기다리는 수주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아보니 공장은 정상화되고 있고 조만간 수주 소식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술적인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중바닥 형성을 한 느낌 아닌 느낌도 받을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덜 오른 종목을 찾고 싶은 고객이라면 한번 유리기판 쪽에서 한번 노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ST팜 차트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ST팜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섹시하죠. 이게 사실 중국 공범 등재가 되면서 이게 제가 무슨 종목을 이 종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반도체랑 비슷하다. 왜? 아니 올리고액산 증설하고 수주 나와서 짓고 생산해서 납품하고 이 굉장히 반도체 소재 업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올해까지 굉장히 증설을 굉장히 열심히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이런 회사는 뭐예요? 이제 방울 낚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낚시 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산업 관련된 모멘텀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마 더 바빠질 거예요. 우리가 삼바가 올라갔을 때 항상 모멘텀이 뭐였죠? 4공장, 5공장, 6공장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STM인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부분들이고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분당에서 아마 설명했던 얘기했던 종목이 아마 메디포스트였을 거예요. 메디포스트요. 네, 아마 줄기세포. 줄기세포 관련해서 아마 아마 요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요 정도 쭉 얘기했는데 지금 좀 빠지죠. 그렇죠. 이번 달에 12월에 뭐 자금 발행 관련된 이슈만 마무리되면 이제 이 줄기세포 카티스템 관련된 일본 임상 또 미국의 또 진출에 대한 이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전고점 탈환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또 잘 안 보는 우리가 다 유명한 기업들은 이미 다 방송에서 했잖아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D&D 파마텍, 한미약품. 저희 한미약품은 내년 핫픽이에요. 한미약품도 얘기했고 다 등등의 이런 종목들 얘기했고 최근에는 뭐 종목 이름 예쁜 게 다 올라오고 오름 테라피. 오름 네. 이런 것들 올라오는데 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종목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혼돈이 되는 부신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네. 시장이 잘 너무 인기가 좀 없는 시들시들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겨냥도 한번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귀하게 지금 한 2, 3분이 남아. 너무 귀해, 이 너무 시간이. 귀한 요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네. 더 쏟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얘기하자면 네. 이거입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라고 사피엔 예. 반도체요? 자, 1월 6일 날 CES가 여러분 아시죠?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는데 아마 뭐 오집님도 아마 CES 관심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마 올해 2026년 CES는 뭐가 화두일까요? 아마 로봇? 그렇죠. 피지컬 A. 피지컬 A. 그렇죠. 로봇이 아마 굉장히 네. 인기가 많을 거고 네. 두 번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메타에서 오픈하는 스마트 글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글라스. 지금 중국에서는 스마트 글라스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알리바바든 구글이든 메타든 이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은 일단 2030년까지 정확히 20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탑다운이 저렇게 빅테크들이 전망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도 접근했을 때 어떤 쪽이 인기가 많을까? 어떤 쪽이 당연히 부품이겠죠. 자, 우리가 마이크로 LED가 지금 디스플레이 안경에 탑재가 될 겁니다. 왜? 휘도가 좋아서 잘 보여요. 그리고 반응이 빨라. 물론 예전 모델들은 LCD거든요. 그거는 밖에 외부에 나가면 시안성이 안 좋아서 상품화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메타든 알리바바든 구글이든 아마 이 마이크로 LED 이거 레도스라고 네. 하는데 요 관련된 부품이 저는 사피엔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도 이 아마 이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성장 속도와 궤를 같이 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오태호 PD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기 네. 첫 방송이셨는데 네. 너무 떨립니다. 저 아직도 아직도 긴장했는데. 네. 안 떠오시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음에 또 아,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나와. 아유 저희는 뭐 언제든지 네, 요청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장님 저희 다음 주 그러면은 예고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연말인데 어떤 짧게. 방송? 네. 예, 짧게. 뭐 오늘 저에 대한 뭐 애정이 상당히 좀 너무 너무 많았어요. 많았어요. 진짜 채팅창에 일일이 못 읽어드려서 그렇지. 네. 종목 그냥 난장판 그냥 얘기하죠. 저 혼자 하나요? 다음 주? 뭐 그러시죠? 그렇게 네네. 해도 되고 박지원 특집으로 네. 한번 가봐도 될 것 네, 같고 올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종목들 진짜 네. 오랜만에 박지훈의 고민 상담소 해가지고 저희가 1시간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요. 코스피가 0.6% 상승, 코스닥이 0.7% 상승.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장초반에 좀 약했었는데 네. 역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양시장 상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런 느낌이 그래도 편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3, 4%막 포인트 이렇게 오르면은 그런 오히려 거보다. 불안하거든요. 은근하게 연말이니까 은근하고 떳떳하게 네. 가보시죠, 여러분. 그래요. 목요일 잘 또 지내시고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